이제 뭐 양당 대진표가 막 속속 완성되고 있어요. 근데 형님 지역구도 이번에 결정이 되죠. 또 이게 처음부터 웅장하게 갑니다. 안 올 것 같은 날에 오고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에 어. 이틀 동안 전화로 여론조사 경선해서 어. 토요일 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우리 후보가 확정되는 그쵸, 그런 날인데 결정이 되죠 후보가. 그러니까 제가 그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뭐.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0만이 넘었잖아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으아 실버 버튼. 네, 실버 버튼이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 실버 버튼 언박싱도 하고 형님 여론조사하는 날 시작하는 날. 나이스. 네, 제가 실버 버튼도 그래서 언박싱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 지역구, 형네 지역구가 좀 이렇게 늦게 결정되는 게 네. 선거구 문제 때문이었죠. 그렇죠. 저희가 강동구 갑인데요. 27만 명까지가 그 상한이에요. 상한. 근데 그렇지. 28만 5천 정도 돼서 네. 그럼 이제 뭐 다른 분들은 그럼 둘로 나뉘어지냐는데 그게 아니라 넘는 부분을 같은 구에 있는 네. 옆에 을구로 을구로, 넘겨줘야 돼요. 을구로 넘겨줘야 네, 되는구나. 을구는 인구가 되게 적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둔촌주공에 안 들어서. 음. 그런데 이제 아무데나 주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대로 줘야 돼요. 붙어 을구하고 그렇지. 아무데나 면에 한데 있는. 갖다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두 동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암사 1, 2동이 있고 그다음에 길동이 있어요. 길동. 네. 그래서 이제 어디가 가느냐를 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길동이 갔어요. 그럼 형님한테는 형님네 지역구에는 조금 유리하다 봐야 되나? 그러니까 길동이 가든 암사 1, 2동이 가든 그 두 지역에서는 저희가 좀 불리한 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좋은 거고요. 근데 재영이한테는 또 조금 불리한 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거기 더 나빠졌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길동 뭐 에스컬레이터 문제 가지고 이제 제 상대 후보가 막 뭐라고 했는데 네. 그게 넘어갔어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게 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길동이라는 데가 전국에 있는 이 행정동 중에 제일 커요. 4만 한 5, 6천 됩니다. 네네네. 그게 넘어갔어요. 붕. 크게 넘어갔네. 큰 게 갔어요. 오. 앞으로도 다시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그렇게 결정이 되면 또 이게 바뀌려면 뭔가 인구 구성이나 뭐 이런 숫자가 바뀌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형님의 건승을 또 빌면서 고맙습니다. 목요일 날 그 실버 버튼 언박싱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광고를 해드리고요. 네. 자, 우리 김미라님 고맙습니다. 네, 포엑스라지 차은우님. 형님 점퍼가 이쁜가봐. 국힘 점퍼 부합니다. 포엑스라지. 엄청 포엑스라지야 저기는. 포엑스 미국 사이즈입니다. 미국 사이즈. 네, 윤희석 화이팅 하셨어요. 저 혹시 공동 구매 되는지 한번. 네.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만든 거라. 근데 이뻐요 진짜로. 아까 딱 봤는데 예쁘더라고. 어디서 또 이런 또 사제를 하나 또 구하셨나 막 이랬다니까. 저는 이거 주세요 했는데 이제 포엑스라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쁩니다. 네. 우리 야호님 민주당 선대위원장 누가 할까요? 선대위원장. 김부겸 측은 중대 결심 얘기도 있고 막말로 맡아봐야 총선 패배하면 화살바지 겸 실없는 전국 유세 설거지용이고 소문으로는 유시민 등 판설 나오던데 총선 앞두고 토론하자니까 대통령 끌고 오는 거나 개항을 선거구 유리하게 조정한 건 진짜 짜치네요. 저희가 좀 이따 할 겁니다. 이따 할 겁니다. 네, 우리 대킹윤 소킹한. 재밌다 아이디. 올해로 20살이 된 전남 광주에 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언제쯤 우리 국힘이 당선될까요? 제 친구들 거의 대부분 보수 우파입니다. 윤희석 삼촌도 꼭 경선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곧 됩니다. 곧 될 거예요. 세대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 딱 들어요. AF 5021님. 이제 강동이 낳은 스타는 강동석, 강철중이 아닌 국힘의 윤희석이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표님 경선 통과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강동석, 강력방, 강철중이죠. 그렇죠. 강동석, 강력방, 강철중이 아니라 국힘의 윤희석으로. 네, 규 히어로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확실히 이거는 뭐 김치국 맛이라는 건 아니지만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벌어진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계속 추세가 저렇게 나오죠. 네. 저건 이제 통계 추정치예요. 그렇죠. 통계 추정치. 통계 추정치.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말씀.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추정하는 이 폭 사이에 어딘가에 참값이 있는데 그게 한 95% 확률이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큰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면 맞아.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희 그렇죠. 쪽으로 보면 저쪽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진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동일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좀 보거든요. 뭐 리얼미터면 리얼미터, 그렇죠. 뭐 갤럽이면 갤럽도 따로 리얼미터 따로 보는데
거의 사실 모든 추세가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우상향이고 그리고 국힘 지지율은 사실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 더 높아가는 것 같고 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향 떨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전략 실패를 완전히 지금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략 실패를 실현하고 있다. 대통령이 뒤로 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네, 윤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가 이 총선 딱 중심 주제로 잡혀서 그렇지. 윤 대통령이 2년 됐는데 어땠고 저쨌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있으면서 국힘을 잘 막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공천하면서 난리 났지. 좀 내전 중이잖아. 자기들끼리 막 자화자찬하고 임종석이 나가네 안 가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을 못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그냥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기사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야당은 여당의 실패를 먹고 정부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인데 그렇지.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거를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군것질만 하고 있구나. 자기 살을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은 거 먹고 있는 거죠. 내부 총질을 하는 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기사도 봤는데 제가 오늘 기사는 안 올렸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김어준의 여론조사에서도 거기서도 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오늘 아침에 나온 김어준에서 나온 거를 보면 서울에서 8개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요 저희가. 그리고 이 수치도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김어준 이상하겠나 그거보다는 아마 정당 지지율로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당 지지율. 그래서 어디는 구 전체가 된 데가 있고 어디는 가불로 나뉘어서 한 데가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저희 쪽은 저희가 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후보를 넣어서 돌린 여론조사 결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 쪽에서 한 거. 맞아요. 그거로는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넣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2월 20일까지예요. 2월 20일까지. 임종석 사퇴 이전. 사퇴 이전. 사퇴 이전.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까지 민주당 내분이 막 심해지지 않고 박용진 정도 얘기까지 나왔을 때 그렇죠.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만약에 돌렸다. 아니면 뭐 어저께 정도까지 돌렸다고 하면 거기면 유사명도 들어가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동작을의 유사명. 동작을이 동작값보다 훨씬 많이 지게끔 나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데이터로는 당 지지율로는. 그러니까 저희 당이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사명, 민주당 유사명, 국민의힘 나경원 이렇게 놓고 돌렸으면 그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받아봤을 거예요. 그렇지. 본인들이 한 공천의 결과가 어땠는가를 이제 센 맛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작 값을 보고 그 장진영 하고 김병기하고 하잖아요. 거기로 착각했다는데 거기도 오차 범위 내에서 거기가 완전 접전이라고 정청래가 다시 정정해줬어요. 영등포울이 지더라. 김민석. 영등포울은 질 수 있어요. 거기 10몇 프로 차이 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나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보면서 이제 거기는 여론조사 리얼미터도 갤럽도 다 대통령 편 여당 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죠. 근데 곳곳에서도 진다고? 그렇지. 처음으로 진지해졌대요. 그러니까 꽃에서 지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영등포 울 같은 데에 김민석 의원이 거기서 2번 했다가 16년 만에 다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럼 그동안 영등포울이 쭉 이겼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지. 권영세 의원이 2번 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됐는데 왜 그러느냐?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 잘 보면요 핀셋으로 공격해요. 자 김민석 이 사람 지금 뭐 추징금 얼마 안 냈다.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야, 7억 얼마를 안 냈는데 어. 지금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딱딱 찝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 어떻게 다 외우고 있지? 그건 그분의 능력이지. 그 제가 진짜 머리 좋은 것이 완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얼마인가 그래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 돈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진짜 그거는 본인이 추징금도 안 내고 지금 저러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지. 그거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추징금도 안 내는데 어떻게 공천을 받았지? 모르겠어. 그런 게 원래 저렇게 잘려야 되는데. 그 당이니까 되는 거잖아. 하여튼 거긴 참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근데 일단은
지금 뭐 분위기는 확실히 좀 수도권은 그리고 아까 리얼미터도 보니까 서울은 10% 넘게 국민의힘이 오른 걸로 나오더라고.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후보끼리 붙였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국회의원 그렇지, 선거구가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작을 수도 있어요. 뭐 13만 5천에서 27만 사이니까 그렇지. 또 동네라는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일반의 예상보다는 다를 수 있는데 지역 그렇죠.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추세가 그렇게 가면은 소위 말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는 당선자가 한쪽은 한 번은 국민의힘 됐다 한 번은 민주당 됐다 그렇죠. 이런 이 스윙 선거구 저희 같은 동네죠. 그렇죠. 그런 데는 영향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데는 엄청나게 받지. 네. 지금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지금 아마 다급할 겁니다. 거기도 이제 안심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아니 점점. 일단 운동권 개보로 상대도 안 되는 분이 조상님이 오셨고 운동권 시조세님이 딱 오셔가지고 지금. 그다음에 봐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3선이긴 하지만 5선급 3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20년 동안 거기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20년 동안 뭐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별로 없어요 한 게. 지금 소각장 뭐 이런 이제 반대하는 거 하지. 이제 반대할 게 걸려서 반대라는 그 20년 동안 있으면서 왜 못 막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맞아요. 답을 할 거예요? 맨날 반대만 해. 그러니까 손흥민 찾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말도 안 돼. 이재명은 손흥민이다 이거 찾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이 급하니까. 화나니까 어제 골 넣었잖아. 그러니까. 난 이재명이 아니야 이렇게. 요즘에 하여튼 이제 좀 자꾸 이제 점점 흥미로워지는 게 벌써 5천 명 넘었네요. 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숫자가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보는데 집중하시면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명룡대전 이제 보네요. 아뭐 어딜 가 도망 못 가지. 그때 막 이게 이렇게 그냥 빨리 간다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비례로 도망가나 뭐 어쩌고 하니까 이제 비례 줄 자리가 없어. 얘기했잖아. 어느 후보가 결국 오셨네요.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세요 이랬잖아. 딴소리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즉문즉답을 해서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도 그냥 그럼요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럼 넘어가면 되지. 그걸 뭘 또 무슨 소리예요? 참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더한 말도 할 수 있지만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이게 지금 선거구 획정하기 전에 원래 개항을 그 지역의 여론조사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기사 좀 올려주세요.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죠. 오차 범위 내로 붙었어요. 이게 45.2 대 41.6이면 저건 선거 모르는 거잖아. 저 상태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답이죠. 근데 그게 보니까 KBS에서 저번에 했던 여론조사는 예. 거의 한 8, 9% 정도 났었고 그러니까 지난번 재보궐 때 있잖아요. 예. 2년 전에 이재명 사또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았을 때 그치. 대선 지자마자 사또가 달았을 때 주식 투자하고 했을 때 그때 10.5%인가 이겼어요. 그렇죠. 윤영선 맞아. 후보한테. 윤영선 후보한테 10.5% 정도 근데 이제 이겼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분위기가 또 좋을 때였는데도 결국 10% 이겼는데 그렇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저렇게 붙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 근데 조금 선거가 바뀌었죠. 그거를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예. 계산 1동 3동이라는 데가 을이었다가 갑으로 넘어가고 예. 작전 서운동이라는 데가 갑에서 을로 을로 넘어왔어요. 넘어왔죠. 예.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물론 후보가 다르겠지만 음. 계산 1, 3동은 저희 후보의 후보는 다르죠. 갑하고 그렇죠. 을이니까 저희 후보의 그 득표율이 한 42%더라고. 그 정도 나오는 그럼 꽤 동네가 많이 넘어갔어. 넘어가고. 근데 그럼 작전 온대. 서운동이라는 네. 데가 왔는데 온 데가 뭐 한 50% 넘는다. 그건 좋은 건데 네. 36%더라고. 그래도 좀 별 안 차이 좋긴 하네. 별 차이 안 나요. 해볼 만하다. 별 차이 안 나요. 인구도 뭐 한 4만인가 넘어왔더라고. 그러니까 4만이에요. 4만 대충. 제가 어저께 봤는데 네. 물론 국회의원 선거 한 표로라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 추세로 원희룡 후보의 가치와 비전과 이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선거 구민에게 지금처럼 설명을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빨리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붙었어.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한 게 없잖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한게 없죠. 어디서 딱 인천 입구에서 딱 경인고속도로에서 딱 세워주고 개항을 가세요 내비키지 말고 하면 못 간다니까. 내가 봐도 못 가. 못 가. 거길 몇 번이나 갔겠어. 갑이야 을이야 뭐 이러고 왔다 갔다 몇 번이나 갔겠냐고. 그렇지. 그러면 동네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그지? 옛날에는 그냥 지역구만 걸어놓고 해도 그렇지. 대선급 주자냐 대충 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요새 안 그래요.
거기다가 상대방도 대선 후보급이 왔잖아 그럼 지금. 이천수 데리고 막 이천수 세더라. 다니면서 동네에서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막 다니잖아 지금 원희룡 후보는. 우리 나는 그거 봤어요? 나 못할 것 같아. 그 밥 먹고 있는데 뭐 약간 뭐 재수 없게 왜 뭐 밥 먹는데 뭐. 막 항의했잖아. 그건 아무리 그래도 그 예의가 있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못할 진짜 것 눈물 나요. 눈물 나는데 그 앞에서 웃고 아유, 네 선생님, 네, 예, 이러고 가야 돼요.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사 내려오셔도 돼요. 뭐 우리가 알듯이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재판 다녀야지. 그것만으로도 일단 지역구를 신경 쓰기 어려울 텐데. 그럼 어쨌건 뭐 민주당 당 대표니까 전국 선거 지휘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렇게 붙어가지고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집중돼 있어야 뭐라도 되는 그렇지. 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게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저 정도 막 몇 프로 차이 안 한다 그러면 진짜 금방 휙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맞아요. 하나만 터져도. 그러니까. 그래서 후보들이 아침에 출근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낮게 기는 이유가 제발 이 상태에서 저에게 나쁜 생각만 갖지 말아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은 그렇지. 좋은 생각 갖게 하는 건 둘째치고 간에 네. 일단 그 자체를 못해. 그리고 어. 나쁜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도 재판 갔다. 뭐 김혜경도 뭐 기소다. 뭐 한다. 무슨 김혜경 부실장도 뭐 한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쉴 새 없이 나와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뉴스는 맨날 동문서답하고 진짜 진정한 동문서답이야. 저것도 제주야. 서쪽은 무슨 죄냐고. 동문까지는 알겠는데 서답은 그러니까 너무 저분이 선거를 우습게 볼 수도 있다. 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원희룡 후보한테 진다. 그럼 그건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축구로 치면은 우리가 한 세계 한 132한테 지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기는 당연히 이기는 걸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그 당권 앞으로의 민주당 당권 대권 이 전망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끝나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완전 끝나는 거고 그럼 임종석이나 뭐 이런 사람 등등등이 그래서 안 나가나 봐. 바로 그거야. 그래서 안 나가는 것 같아. 바로 그거고 그래서 안 나가는 것 같아. 저 선거구는요 투표율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그렇지. 얼마 재밌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양쪽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선거 안 나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리턴 매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가상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원희룡 장관하고 센 대결을 해야 돼. 선봉장한테 그냥. 그러니까 3번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 번 졌어. 어. 이제 두 번째 갑자기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지. 생각도 안 해도 두 번째가 생긴 대중은 지금도 대선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재밌거든요. 맞아, 정치 맞아.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고관여층 이번 총선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렇지. 그리고 개항을 몇 터져. 제가 볼 때는. 그 사전 선거 할 때도 엄청 길어질 거고요. 줄이. 본 선거 때 엄청나고 거기 계속 중계차 가고 이천수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그거 어떡할? 그러면 투표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얘기가 저희 쪽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는 얘기라니까. 그 정답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개항을은 사실 아무리 원희룡 이제 장관이 가도 쉽지 않고 좀 어렵겠구나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빨리 붙어서 거기다 요즘 분위기 자체가 좋잖아요. 국힘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도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저는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그쪽에 출마하신다고 해서 이게 승패는 좀 어렵다 생각해서 우리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가서 우리 신년 인사할 때 제가 깔려 죽을 뻔했던 날 있잖아요. 깔려 죽을 뻔한 그날이 개항 갑인데 그 호텔이 바로 옆이에요. 그때 분위기를 느끼면서 동네는 뭐 저희랑 이렇게 친하지 않은 그런 풍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 해서 잘하면 뭐 될까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천수라는 사람의 존재도 되게 크거든. 그 동네에서 성장했다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게 먹히지. 진정성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동규 씨가 아직은 지지율이 미비하지만 또 거기서 이제 스피커 나오고 2% 나왔어. 2%.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면 그렇지. 2% 이쪽으로 오면 또 붙어. 네. 이거 진짜 이게 아주 이번 선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형님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해서
난 이거 공천도 김혜경 비서 사천 논란 이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야 저기는요. 이거는 이게 오죽하면 이거 말고요. 제가 아까 김혜경 비서 사천 논란 올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냈던 거 이거 오죽하면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이건 아니다라 그랬다던데. 왜냐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저기 현역 의원이 있어요. 초선이긴 하지만. 그렇지 서동용. 이분이 변호사고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이제 저쪽에서 된 분인데. 그렇지. 갑자기 여성 우선 전략 지역으로 탁 묶어서 갑자기 묶였죠. 그런 컷이 되는 거예요. 현역 의원은. 그 남자가 현역 의원이면 야 여긴 여자 지역구야 그럼 나 그냥 무조건. 그리고 여성이 아니니까. 그렇지. 여성이 아니니까. 당신 남성. 하루 만에 뭐 바꿀 수가 없잖아 성별을. 그러니까 일단 아닌 거야. 그렇게 남성으로 바로 컷오프 이것도 방식이네. 여성 우선 전략적으로 딱 한 다음에 머리는 좋아. 거기다가 딱 했는데 이분 누구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예비 후보하고 활동을 좀 했나 봐요. 그런데 지지율 차이가 뭐 거의 3배라는 거죠. 지지율 차이가 현역 의원하고 3배 차이 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딱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공정이고 무슨 절차를 밟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3배가 나는 현역을 날려도 될 지역구니까 여기는 그래도 김혜경 씨 비서였던 여기도 또 그거잖아요. 김혜경 여사 보좌하던 부실장 캠프에서 비서 그 배우자실 부실장 배우자실이라는 거가 있었어요. 부실장도 여기 대선 캠프에 배우자실은 게 처음 생겨서 실장이 저희 옆지역구 강동을의 이해식 그렇지. 의원인데 엄청 욕 먹었죠. 야, 국회의원이 후보의 배우자 비서실장 하는 게 말이 되냐. 강동 구민은 뭐가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면은 사실 민주당이 웬만하면 다 되는 데인데 여기서 현역을 어떻게 날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비서를 꽂아줘야 되는데 남자라서 안 되는 거. 임종석 너는 남자라서 안 돼. 우리 임종석 예상했잖아. 그때 우리 남자라서 안 되는 거라서 얘기했잖아. 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참 이 정치판에서 남자들이 참 어려워요.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하는 시스템 하는 게 너무 웃겨. 이런 정말 희한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지. 저기는 어떻게 자르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모르겠어. 남자라서 자르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도 시스템으로 여기는 남자라서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여기는 여자만 하는데요. 이런 식이잖아 이거는. 그냥 좋은 말 있잖아요. 딱 짧은 말 사천. 그러니까 사적 공천. 어떻게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하더라고. 사적 공천이 아니라 그냥 사적 추천. 사적 공천이란 말은 없겠다. 자, 이게 제가 원래 이 기사는 별로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형이 또 이거 논평도 하셨더라고.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논평 3개 썼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쓰면서도 서동영 너무 불쌍한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난리는 아주 신박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뭐 국민의힘 공천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표 맨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 보고는 그거 얘기해요. 저희 이제 공천에서 컷오프 되신 분이 2번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분신도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니네 뭐 삭발도 하고 뭐 힘들잖아 뭐 이런데 아니 그거하고 이거 다르잖아요. 여기는 개파 때문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진짜 딴소리 한다니까. 여기야말로 시스템으로 배제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한 거고 그걸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여기다가 뭐 과거에 뭐 전력도 막 나오고 뭐 컷오프된 이유들이 나오더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어도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논리를 조금이라도 만들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의정 활동 평가 점수를 공개한 후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그걸 어떻게 해? 너무한가? 그걸 어떻게 해? 너무해? 그게 이제 진짜 그걸 할 방법이 없네. 그럴 일이 아마 분명히 나옵니다. 나중에 얼마 지나서 당권이 바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오픈해요 그거. 진짜 하위 2%래매 뭐 2% 하나가 안쪽 2% 뭐 하나가 2%던데 점수한 걸 보니까 어디서 썼잖아요. 2% 하기도 힘들겠다 진짜. 야, 대단하다, 자 우리 진짜. 댓글 좀 볼게요. 또 그 사이에 순간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보내서 HY님 고맙습니다. 신정혜님 아이고 오늘도 계좌후원 동참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걱정 말아요 윤 대변인님 행운이 함께하실 겁니다. 후보 확정되시고 당선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방탄중년단 나왔다. 방탄중년단 한동훈 윤희성님 격하게 응원 드려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발라님 성문형님 혹시 뉴스공장 보시나요? 안기령 후임자 보니까 어리버리하고 김어준이 실시간으로 거의 세뇌시키면서 방송한 전 안 봅니다. 그건 별로. 저는 그래도 제가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보고요. 스틸메스터님 와스다에 불만이 하나 있다면 술시에 한다는 것. 아이고 죄송해요. 주당한테는 아주 못마땅하지만
항상 제 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술자리에서 하고 있지만 잠깐 들어서 응원합니다. 윤 대변인님 국힘 지지율 민주당 앞서 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총선에서 더불어숙주당 꼭 승리하셔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주세요. 네. 윤 대변인 꼭 입성하시길 파이팅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해시예요, 해시. 해시. 네, 술시도 지났어. 이거 해야 되니까 그 술신 것 같아. 이술시. 연유라떼님 섬유유통 노동조합연맹 김영주. 저 의미 국힘지선은. 있습니다. 네, 저 의미 얘기 이따 할 있어요. 거예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런 분을 날리고 민주당 참 모멸감 느꼈다잖아요. 골 때려요, 진짜 김영주 보면. 부의장이. 느낄만 하죠. 미리님, 성문희 희성님 정치화스타 잘 보고 있고요. 성남 사또파들이 공천하는 것 보고 화가 났어요. 이제 화날 일도 없습니다. 희성님 강동갑 공천돼서 성남 사또파 국회에서 싸워서 이겨주세요 하셨고요. 왕패님 개항을이 이런데 희석이 형 국회 입성 분명하지 않을까요? 파이팅입니다. 아 이거 뭐 그럼 팬클럽이에요 거의.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채영님 차은우보다 이재명 잘생겼다고 말한 도봉구는 어때요? 도봉구 거기도 많이 해볼 만하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넣으면 그렇게 나올 텐데 그렇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오늘 발표된 데이터로는 안 좋아요. 당 지지율로. 예, 당 지지율로. 당 지지율. 예, 그래서 거기도 뭐 아니 어떤 데는 뭐 60몇 프로가 나오더라고 민주당이. 당 지지율로는? 예, 민주당이. 오. 그 보면 도봉이잖아요. 네. 거기도 많이 그렇지. 당 지지율. 도봉구는 10.1%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도봉갑이 민주당이 10.1% 이긴다고 돼 있고. 그럼 해볼만 하겠네. 거기는 후보 넣으면. 아니 강북구 을이라는 데는 이래요.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65.7. 우리 저희 당이 22.5. 그러니까 차이가 40.7%. 세 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조사에 대해서 물론 뭐 과학적 방법을 써서 뭐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꽃이에요. 김어준 꽃. 네. 꽃의 그건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유 참. 하여튼 이번 총선은 여러모로 볼 것 많을 것 같습니다. 맨스테이님 국힘이 이겼습니다 하셨고요. 제리님 2002년에 이천수가 말디니 뒤통수 쳤듯이 본 이력이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사과했죠. 네, 여기에 을룡타까지 옆에 있다면 좌천수 을룡타. 야, 요거는 우리밖에 못 듣고 우리 나이 또래 딱 바로 아는 을룡타. 아, 네. 포엑스라지 차은우님, 계양구의 유동규와 여배우님, 샴푸 제보자님, 특히 형수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아 저기 정유라 씨까지 가면은 이거 뭐 짱인데 안민석이 뭐 대박이죠. 그래 날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안민석 예를 들어서 지원 유세를 갔다. 따라와야지 그럼. 그럼 못 올 거야, 못 올 거. 오면 이제부터 혼나서 못 오지. 깨연님. 실버 버튼 곱하기 경선 승리. 핫한 고맙습니다. 콜라보 미리 축하드립니다. 누구는 실세 비서라 쉽게 꽂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씁쓸합니다. 저도 아까 사실 저 기사 보고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아까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민주 정치의 맹점 중에 하나가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 무조건 출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처럼 있는 사람 중에 뽑을 수밖에 없는. 일본은 주관식으로 이름을 써요. 물론 출마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도장 찍고 미직구도 다 다른 나라 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과정이 이건 뭐 정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어떻게 제재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올려놔도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다. 그게 진짜 마음 아프고 좀 씁쓸한 거예요. 비례 뭐 이런 데. 그래서 그럴까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유 TV 토론을 방송국에서 제안했잖아. 그렇죠. 여러 방송국에서 하자고 KBS, 심지어 JTBC 온갖 방송에서 제안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콜 원하는 날짜도 맞춘다. 진행자가 김어준이어도 오케이. 그럼. 근데 이재명은 왜 안 해? 이런 거 물어볼까 봐 그런 거 같아. 아까 그런 거. 아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보면 또 동문서다와 그래야 되니까. 동문서답으로 못 빠져나가죠. 검사잖아요. 그렇지. 이재명 대표는 검사가 되고 싶어서 검사를 사칭했던 사람이에요. 검사 사칭자와 검사를 사칭해서 벌을 받았던 사람이 검사 쭉 하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앞에서 1대1로 토론을 한다. 검사 시절 별명이 천하제일검이었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하고도 이제 TV 토론 가서 한번 했지만 그때는 여러 명 있었어요. 그렇지. 안철수 후보도 있었고 지금 1대1로 만약 한다. 후보도 아니고 이제 정당의 대표로서 한다. 그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도 빨라요. 그렇지. 할 수 있는 질문의 수가 1.5배는 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제한 시간을 주더라도 답을 해야 돼요. 침대 축구로 안 되지. 계속 찔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거절하는 것 같은 이유가 너무 아니 저기 저 대통령이 영소회담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거절. 이거는 아니 방송국에서 했다니까. 아니 제안을. 한동훈 위원장이 TV 토론 합시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제안한 거예요. 도대체 같은 룰을 가지고 경쟁해서 국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정당이냐 그 대표냐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을까 봐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방송국 KBS, JTBC 온갖 방송국에서 제안한 걸 TV조선 뭐 이런. 한동훈 위원장은 다 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음. 진행자 김어준도 오케이까지 했는데 영수회담도 안 받아놓고 왜 하느냐. 이게 무슨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다 그렇게 보죠. 당연히 그럼 불리할 텐데 그래도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해? 샴푸 뭐라고 할 겁니까? 하늘에 쑥 떨어진 겁니까? 막 물어보면 저 이재명 대표님 샴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를 살리셔야죠. 뭐 이러겠지 이제 그러면. 그렇지 뭐. 그 방법이야. 이제 만약에 하면 한동훈 위원장님이 지금 당 대표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계속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근데 못 빠져나가요. 그럼 그게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면 계속 동문서답하면 그렇지. 국민들이 저거 샴푸 까맣네. 그럼 샴푸지. 회도 먹었고 저 고기도 먹었고. 대장동 여기도 푹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검사라니까요. 그렇지. 보통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 근데 안 하잖아. 저 이유- AI로 만들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참 이제 이유가 저러니까 진짜 확실히 뭔가 본인이 말 못할 게 너무 많구나. 공천도 공천이지만 본인 비리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미루고 밀었던 게 결국 이제 결제할 날짜가 온 거예요. 그렇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3년만 버티면 돼요. 그중에 2년만 버티면 돼요. 1년은 대선 내 그렇지. 있으니까. 2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이 총선마하고 내가 당권 다시 쥐고하면 된다. 버티자 재판 어차피 대법원 뭐 그 끌고 하면 돼. 안 온갖 나가고 희망 회로를 뭐. 다 돌렸는데 급할 때 또 다시 한번 해서 또 한 달 째고 뭐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본인도 힘들어요. 보세요. 이재명 대표 제가 볼 때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 보입니다. 단식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 오롯이 견디면서 2년 3년을 버티냐고.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가족 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무슨 뭐 편하게 대표 생활했나요? 아니 영장 실질 수사 받는다고 그 몇 번이라도 결국 거의 들어갔다 나왔어 일단. 맛도 그렇지. 보고 왔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단식도 해, 피습도 당해. 그렇지. 이건 재판도 뭐 받아야 돼. 도대체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연민의 정도 좀 있어요, 제가. 그런 연민. 뭐 여기서 저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뭐 연민의 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의미 연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살짝 들지만 자업자득이에요. 이제 그 자업을 스스로 얻어 가세요. 그러니까. 감당 못 하실 거면 잘 그러니까. 판단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이 TV 토론을 꼭 보고 싶은데 죽어도 안 한다에 한 표를 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 만들자니까. 그 영화로 하면 너무 길어 저거. 대하 드라마 해가지고. 제가 줄이는 거 선수예요. 논평도 엄청 줄여 제가. 그러니까 잘 줄여요, 형님. 나 진짜. 줄여서 해야 돼. 길면 안 돼 우리는. 우리 댓글 빨리 또 봅시다. 댓글 많아요. 김독전님. 오. 네, 이번 선거 끝나고 이기든 지든 국힘 당 관계자들은 빠따 좀 맞아야 돼요. 자유우파 국민을 4년 동안 숨어 살게 했으니까요. 아이고. 저도 빠따를 때려 주십시오. 이보희님, 임종석 하는 집 보면 운동권이 왜 이제는 도태돼야 하는지 바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갑시다 하셨고요. 참 이따 저에게 할 말 많습니다. 이따 맨스테이님, 할게요. 앞뒤 안 맞는 것 중에 검찰 독재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저거 고검장 출신 20%.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요 대하 드라마 써야 돼. 그리고 작가도 헷갈려요. 저기는 고검장이 포커스가 아니라 자기 변호사의 포커스. 그렇지, 자기 변호사지. 고검장 그러니까 모르는 척. 자기 변호사라는 거. 이름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뭐야 그러면 딱 변호인단에 있어. 여지 없죠. 나 그거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인대버님, 한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트로박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요거까지 하고 아이템을 바꿀까 하는데 여전사 3인방 이제 확정됐네. 여전사 3인방 됐죠. 그러니까 이현주는 아직 저기 확정은 안 됐죠. 거기는 경선을 하니까. 용인 정이라는데 이탄희 의원, 박성민하고 이탄희 의원 하던 거기 옛날 표창원 의원 하던 거기에서 이제 박성민 그 젊은 여성분 네. 있잖아요. 최고위원 하던 그 사람 하고 한 명 더 있던데. 이제 그 이현욱이라고 맞아. 그 이재명 옆집. 그 옆집. 경기 개발공사인가 거기 사장 했던 경기도시공사인가 뭐 도시공사 사장. 그 사장
그 사람 그 셋이 붙는 거야. 야 이거 재밌겠다. 근데 이게 이제 3인 경선인데 결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결선 하는 데도 있고 아닌데 뭐 자기들끼리 뭐 정하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다 다르던데. 그게 웃긴 거야. 그리고 얘네란다. 민주당 웃긴 게 국민 경선이 있는데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뭔 말이야? 거기는 하여튼 그 지역마다 돼야 할 사람을 되게 만들 방식으로 막.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시스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 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현주 전 의원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현욱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안티층이 딱 있잖아. 민주당 많지. 내에서도 그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잖아. 이현주 의원이. 지구 거의 한 바퀴 반 정도 돌고 돌아왔지. 이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거기에 또 그 옆집 분이 또 이렇게 계시면은 이재명 옆집 분 계시면 거기도 둘 다 주지 못하면은 또 그쪽 옆집 분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느낌상은 또 그렇죠. 왠지 옆집 분이 갈 것 같네. 나 정말. 거기는 뭐 거의 뭐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402호. 딱 거기 그 초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모르는 7명이 살았는데. 어떤 분이 또 이현주 또 삭발 준비 나왔고 또 그러니까, 이재명에 속았다 이러나. 그럼 또 우리 당으로 올 것 같아. 이제 받지 마 이제 오면은 이제. 아예 안 되죠. 뭐 울고 또 뭐 그럴 거예요 뭐. 또 속았다 이럴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추미애. 야 진짜 여기는 거의 수도권 모든 데 다 돌려본 것 같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이분은 서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은 갈 데가 없다. 서울은 갈 데 없다. 그래서 서울 웬만한 데 다 돌렸잖아. 안 되는 거예요. 한 3-4%가 안 나온다니까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현주 의원하고. 안티층이 있으니까. 내부의 안티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 후보로 냈는데 100% 출력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남 갑이면은 아직 여기 국민의힘 확정은 안 됐죠. 예, 저희는 아는 그 하남이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뉘어요. 즉 강동구 옆이라 이제 물어봤는데 하남 그러니까 미사리 있잖아요. 미사지구 거기가 을이에요. 미사가 아닌 데가 다 갑이야. 그러니까 뭐 위례 뭐 이런 데 다 신도시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갑인 거예요. 여기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보수 어머니가 출격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한간에는 그런 보수 어머니 추미애랑 그러면 대통령이 호위무사 이용 의원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뭐 단수 공천 주고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거기 워낙 지원자가 11명이야. 11명. 그래서 거기는 뭐 단순공천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경선할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튼 이것도 하남갑이 본의 아니게 또 보수 어머니가 출격해가지고 또 관심 조건가 돼버렸어요. 관심은 가는데 와 그래도 아니 저기 계양을 이런 데랑은 비교도 안 되고 그렇죠. 김 빠지는 데가 동작 을이라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유사명이 웬 말이야. 거기는 그냥 캠프 지역구가 된 것 같아. 버렸어. 차라리 그 우리 취권 선생이 난데. 그렇지. 그 치권 선생 이제 복장 터지는 거지. 현역인데 심지어. 그 유사명 그 아저씨가 막 이상한 말 했어요. 형네도 한번 유사명 아저씨 돌렸다니까. 강동갑도 돌렸었잖아. 너무 안 나와서 뺐어.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공천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돌고 돌다 갑자기 동작을 나름 꽤 중요한 지역구에 이분은 뭐 부산 경남 이쪽에서 저거 하던 부산분이에요. 부산분. 근데 갑자기 뿅 하고 동작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동작동 갔더니 동작 왔더니 옆에 묘지가 있다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면 그 묘지에서 뭐 어떻게 좀 이상한데요? 제가 보니까. 좀 빡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뭐 우리 안규령 씨도 거기 저기 도봉 가본 적도 없는데 하여튼 한 거처럼 공천을 어떻게 이렇게 신박하게 하는지도 참 아무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당이면은 선대위가 그러니까 3월 21일부터가 후보 등록이거든요.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 공천도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저당은 그런 움직임이 있을 만한 게 전혀 없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4년 전에 공천이 너무 이상해서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공천을 바꾼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 실패했구나. 그걸 하려고 했는데 임시 최고위를 하려고 비오는 날 황교안 그때 당시 대표가 종로 출마했잖아요. 네, 그렇죠. 종로에 무슨 뭐 호프집인지 뭐 거기서 임시로 하려고 했는데 성원이 안 됐어. 이거.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공천 못 바꿨어.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도 저희는 있었는데 저당은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당장 김부겸 전 총리만 해도 중대 결심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가 볼 땐 그냥 갑니다. 제가 봐도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요.